안녕하세요, 마 실장입니다. 지금 방금 샵에 상담을 갔다가 샵에서 잠깐 느낀 점이 있어서 이거는 공유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방금 들어가는 샵은 저와 거래한 지 한 8년 가까이 되신 원장님이고요. 친하신 원장님이라서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원장님들이 지금 혹시 샵에서 본인들 샵만의 어떤 체크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원장님들 추천드리는 게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과연 내 샵이 현재 남들이 보기에 고객들의 보기에 우리 샵은 어떤 모습일까 체크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인이 체크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직접 가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세부적으로 짚어 드리도록 해 볼게요. 오늘은 고객들이 이런 샵은 좀 꺼리는 항목이 뭘까? 고객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샵에서 눈에 조금 거슬릴까? 안 그러면 뭐 들리는 게 조금 거슬릴까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원장님들이 한번 과연 우리 샵은 어떨까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절대 뭐 샵을 뭐 폄하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느끼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영업을 해오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한 번씩 해보거든요. 샵에 가셨을 때 뭐 관리는 어땠다는지, 뭐 가격면이나 뭐 기타 서비스가 어땠다는지, 그다음에 원장님의 뭐 압이 뭐 세다, 약하다, 뭐 이런 걸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해봐요. 뭐 이런 항목은 조금 원장님들이 없애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이 가장 보는 게 뭔지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원장님들의 복장 상태를 먼저 봐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원장님의 현재 유니폼 상태라든지 머리 상태, 피부 상태, 그 다음에 얼만큼 고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은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내 유니폼이 정갈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얼룩이나 기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 머리 상태 흥크러져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 얼굴 지금 피부 상태가 피곤해 보이거나 뭐 거칠어 보이지는 않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은 샵의 얼굴이거든요. 본인 샵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만큼 원장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손님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이제 원장님들 보통 접대를 해주시잖아요. 뭐 차를 내주시든지 뭐 다과를 내주시든지 하시는데 많은 샵들이 그냥 일회용 종이컵에다가 믹서 그냥 저어서 내드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같은 믹스라도 받침이 있는 찻잔에 내드리는 거랑 일회용 컵이랑은 많이 틀려요. 거기다가 좀 더 우리 샵만을 위한 그런 고객 접대용이 있다면 수제청이라든지 계절별로 내어드릴 수 있는 차를 좀 준비하셔서 고객들한테 드리게 되게 되면 고객들은 접대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샵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세 번째, 많은 원장님들이 좀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이진 않는데 빠뜨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리퍼예요. 고객들이 들어오셨을 때 신발을 갈아 신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슬리퍼를 내드리면 웬만하면 남녀 구분하셔서 슬리퍼를 내어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원장님 본인 샵의 슬리퍼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깨끗한지 아닌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슬리퍼를 신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저기다가 내 발을 넣어 라고 느낄 만큼
관리가 안 된 슬리퍼들도 많습니다. 특히 겨울 때 되게 되면 양모라든지 털이 덮여 있는 어그부츠 같은 뭐 털이 많이 덮인 게 있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게 되게 되면 털 자체가 눌리고 더러워지고 냄새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미처 점검을 안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신발을 신기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관리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나 인조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를 해 놓으시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색이 바래거나 해지면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차라리 일회용 슬리퍼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신발에 왜 그 주택 그 모델링 하우스 이런 데 갈 때 보면 왜 신는 거 있죠. 그런 신발도 좋고요. 안 그러면 조금 그럴듯하게 하시려면은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일회용 슬리퍼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좀 얇게 나온 게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걸 구비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드리면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일회용 신발은 한번 신고 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번째, 화장실이에요. 원장님들도 보시게 되면 어느 음식점이나 어느 뭐 장소를 가셨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번 방문했을 때 그 화장실이 떠오르니까요. 물론 유명 맛집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사용 안 하고 참고 그냥 먹고 있다가 인근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부샵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화장실 하나만 봐도 이 샵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구나. 원장님들이 보통 관리를 하고 나시면 순환이 잘 돼서 보통 화장실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리를 잘했구나 안 했구나 하는 그걸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관리 중에 잠이 드신지 안 드신지를 체크를 해서 지금 내가 편안하게 관리하고 내가 순환 관리 잘했구나 를 판별을 하는 그런 요건도 되거든요. 그만큼 고객들은 샵에 오시면 화장실을 무조건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만큼은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 화장실이 아니라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샵이더라도 내가 그냥 솔선수범해 가지고 고객이 오기 전에 화장실에 한번 가서 체크하는 그런 습관도 한번 들여주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오면 제품 권하는, 이 샵은 오면은 무슨 제품을 사라고 하네, 이런 걸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안 가시는 고객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품은 사세요 이렇게 권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고객이 질문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객의 동선에 따라서 제품 포스터나 제품 안내 하시는 거를 고객의 동선에 따라서 부착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잠시 앉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드름 관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잠시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보통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POP가 됐든 뭐 배너가 됐든 여드름 관리하고 나서 이런 걸 쓰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게 되면 그 고객은 내가 여드름 관리를 받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특히 이제 문제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내 피부에 극도로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좀 많이 찾으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고객이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점이 좋다는 걸 어필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권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원장님들이 관리를 하실 때 보통 해면, 수건 많이 쓰시잖아요. 여름에 좀 특히 더 심하긴 한데 왜 해면이나 수건을 제대로 세척이라든지 건조를 안 시켜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들이 그걸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있으니까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원장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고객들은 밖에서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를 대번 알아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해면이나 수건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면을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계속 빨아서 사용하면서 색이 바를 정도까지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색이 변하거나 사용 안 됐을 때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해면 같은 경우는 자주 갈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항상 수건과 해면은 자주 빨아 주시고 건조를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해면 같은 경우는 요새 일회용 해면도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일회용 해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펀지형 해면보다는 잡는 거라든지 동작하기에 조금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 해면을 쓰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고객들이 샵에 오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에 누웠을 때 오늘은 내가 오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쉬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물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야기 못했던 걸 그냥 원장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푸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관리를 하시면서 이 고객이 쉬러 왔는 건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러 왔는 건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요. 쉬고 싶은 고객들한테 계속 말 걸게 되면 짜증이 나요. 그런 샵은 또 안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고객한테는 이야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 고객은 편안하게 쉬러 온 고객 같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잘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부드럽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잘 내리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8번째, 고객이 뭐 일반 피부 미용 베드는 좀 잘 그런 걸 모르지만 경락 베드 있죠. 왜 동그랗게 해서 얼굴 집어넣는. 자, 얼굴을 내가 거기다 넣을 때 한 번씩 안 찝찝하시던가요? 요즘 한의원에 보면 추나할 때 보면 거기에는 이제 왜 일회용 얼굴 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샵에서도 그런 걸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고객이 올 때마다 교체를 해서 얼굴 넣는 그 부위에 맞게끔 딱 부직포를 깔아주시고 얼굴 댈 수 있도록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찝찝해 하시는 고객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거기 얼굴 집어넣는데 바닥에 먼지나 뭐 기타 이물질이 많다. 찝찝하겠죠.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경락베드 밑부분까지 해서 항상 좀 청결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객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보시거든요. 물론 베드에 깔려 있는 뭐 데타올이 됐든 안 그러면 뭐 전신 뭐 비닐이 됐든 이런 부분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왔을 때 덮었을 때 새 이불을 덮는 듯한 그런 뽀송뽀송함과 건조함을 느끼면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관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9번째, 고객마다 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원장님이 보내주신 프로그램으로 그냥 하시는 고객들이 계시고요. 나는 원장님이 취급하는 이런 브랜드, 좋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 때문에 오신 고객들도 계세요. 그럴 때 웬만하면 고객이 나는 탈라로 관리를 받으러 왔어요. 처음에 올 때도 원장님 여기는 탈라로 관리를 해요? 라고 분명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탈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원장님 욕심에 다른 브랜드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소위 말하는 탈라라는 브랜드가 좋아서 왔는데 그걸로 관리를 안 해주고 다른 브랜드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샵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원장님들의 뭐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제는 젊은 층들이 본인들이 제품 선택을 해서 피부샵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원장님들이 추천해 주신 제품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특히 본인들의 주관이 좀 많이 뚜렷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탈라라는 브랜드가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먼저 전화로 그냥 탈라로 관리해 주시는 거 맞아요? 처음부터 탈라로 관리해 주세요. 이야기하고 오시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관리를 하실 때 타 브랜드를 끼워 넣으면 그 고객은 샵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걸 좀 한번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3시 관리 고객이에요. 그래서 뭐 3시 5분이나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고객이 덜 끝난 거예요. 이런 경우 왕왕 있죠. 보통은 이렇게 5분, 10분 전에만 딱딱 와주시면 딱딱 맞춰 돌아가는데, 손님이 조금 고객이 많은 샵 같은 경우는 고객이 한 30분만 늦어도 관리 자체가 뒤로 계속 밀려요. 그러면 나는 내 시간에 정상적으로 맞춰 왔는데 앉아서 20분, 30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럴 때 참 난감을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 시간에 고객들이 와서 제 시간에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고객들한테 그런 걸 고지를 좀 해주고 관리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걸 고지를 해줘서 항상 좀 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조금 원장님들이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이렇게 밀렸다 하더라도 그 고객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잠깐 그냥 티타임이 정도 끝났으면 차라리 다른 방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뭐 도움을 올리든지 열체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팩이라도 하나 올려 주시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내가 누워 있는 10분, 20분 그런 시간에도 그냥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있다 하는 느낌을 좀 가지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원장님들이 보통 관리를 막 하시면서 이제 쉬고 싶은 고객들한테는 그냥 그대로 쉬게끔 놔두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말로써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막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왜 소위 말하는 뭐 진상 고객이라든지 뭐 좀 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늦게 와요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할 수 있겠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손님들 앞에서는 다른 손님들 욕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왕왕 생기거든요.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쁜 샵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혼자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넘쳐날 때는 동시에 손님을 받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시간차로 해서 한 분 팩 올릴 때쯤 돼서 관리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차 공격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손님을 동시에 받을 때는 조금 싫어하시는 경향이 요즘 조금 있어요. 원장님들이 오롯이 내 관리 시간만큼은 나한테 집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손님 동시에 받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약을 조율을 해서 한 손님한테 좀 집중하시는 게, 그렇게 못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다 하면 관리사 선생님을 구하시는 게 맞아요. 최대한 내가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의 배분을 잘 하셔서 손님들이 겹치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3번째입니다. 원장님들이 샵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샵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드시고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식사를 하시게 돼요. 하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손님 올 때까지는 완벽하게 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고객들이 샵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하면 좋은 화장품 냄새도 나고 은은하게 음악도 들리면서 편안한, 조명 자체도 조도가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환기 자체를 그 다음 손님 올 때까지는 완벽하게 환기를 하고 페브리즈나 이런 공기 청정기나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관리를 다 마치고 나오셨을 때 물론 원장님들 입장은 알거든요. 현금 결제를 하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현금 유도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기분 안 나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원장님이 가끔씩 보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 손님은 그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재티켓팅부터 시작해서 샵을 오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손님들도 보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게끔 원장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 현금 결제를 하게 되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고지하셔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기분 안 나쁘게 현금 결제를 하셨을 때 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원장님이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5번째, 단골 고객이나 자주 오시는 고객들하고 많이 이제 친해지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좀 틀리게 빨리 친해지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누워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가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사적인 걸 조금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원장님들은 이제 일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모임을 하고 계시는지, 뭐 골프라든지 요새는 와인 모임이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게 되게 되면 자꾸 그런 모임에 같이 이렇게 초대해 달라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운동하고 와인 마시고 골프 치고 하는 건 괜찮아요. 원장님들이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 유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거기를 권유했던 고객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상당히 좀 실망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들이 뭐 중간에 뭐 캔슬이 난다든지 뭐 노쇼가 발생이 되었을 때 중간에 하여튼 비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쉬시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가 잠시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잠시 쪽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객을 맞을 때는 항상 내 모습이 정갈한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고객들이 왔는데 내 얼굴에 잦는 표시, 뭐 주리가 있다든지, 뭐 침을 흘리진 않겠지만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앞에서 오시는 원장님 얼굴이 그렇게 되어 있다. 누가 관리를 받고 싶겠어요? 절대 관리 안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샵에서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의 샵은 어떨까? 항상 고민하시고 항상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그 체크하시는 습관만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소한 부분이지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 체크리스트 이 정도 항목을 통해서 원장님 샵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